자, 셋째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368페이지고요. 32번서부터 풀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다. 악의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매수인도 그쵸, 해제권을 가진다. 자, 2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맞습니까? 이행이익이죠? 예. 자,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입니다. 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1년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이죠. 맞나요? 예, 선의는 안날이잖아요. 선의가 뭔 뜻이에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죠, 그죠?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안날로부터 제척기간 헤아리고, 반면에 악의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약 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갖고 제척기간은 1년.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4번입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죠? 법령상 장애죠.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이며 하자 판단 시점은 계약 성립 시점. 자, 5번입니다. 경매 목적물 하자에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자, 지금 경매에서의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물 하자라고 나왔지요. 그리고 담보 책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33번 문제.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입니다. 맞는 것은. 자, 경매 조금 설명드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갑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자, 갑이 소유자인데 여기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여기 뭐 저당권. 뭐 채권자일 수도 있고 뭐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변제를 못하니까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담보권을 실행해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던 뭐 건물을 갑이 소유하던 건물을 을이 낙찰을 받았다. 낙찰. 경락을 받으신 거죠. 경락. 근데 경락받았다는 것도 돈 주고 산 거죠. 돈 주고 산 거. 그러니까 얘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경락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무슨 하자만? 권리 하자. 지금 매매가 아니라 경매죠. 경매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리 하자가 있을 때. 권리 하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용의권 제한, 저당권 실행. 거기 5가지 중에서 무언가에 해당이 되었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담보 책임 물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채무자,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저 채무자 상대로 1차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권리하자 내용에 따라서 뭐 해제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감액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 쪽에서 자력이 없을 수가 있죠. 갑이 완전 개털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배당을 받아간 자, 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2차적으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금 경락대금을 병이 다 가져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자에 대해서 저쪽 배당받아간 자를 상대로 해서 야, 너 배당금 가지고 와. 너 배당받아간 그 돈 가지고 와. 이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책임지는 자는 채무자고 2차적으로는 채권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려면은 그 전제 조건 중 첫 번째가 경매가 무효면 안 되지. 경매는 유효이어야 한다. 유효여야 한다. 무효면 안 되지. 만약에 경매가 무효가 된다면은 담보 책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배당금 달라 그래야죠.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맞나요? 자, 만약 경매가 무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매가 무효가 됐다. 그럼 얘는 경락받은 부동산 돌려줘야 되죠?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갑한테 돌려줘야죠. 맞나요? 그리고 얘가 배당금 가져갔죠? 배당 받아간 돈 얘 돌려주고. 그죠? 병은 을한테 돌려주고 을은 갑한테 돌려주고. 동시이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예전에 봤었죠. 일단 유효여야 된다는 거지. 무효면 이제 돌려주고 끝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담보 책임에서는 2번 원칙적으로다가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것은. 그냥 해제, 감액 청구 정도로 만족해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지 마. 경매 당한 거니까. 자, 원칙은 그러하지만 만약에 채무자 쪽에서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채권자 쪽에서 하자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 신청을 그냥 해버렸다. 이런 경우는 나쁜 놈들이죠. 책임져야지. 예외적으로 쟤네들이 채권자 채무자가 알면서도 하자를 알면서도 그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알면서도 애다 모르겠다 그냥 경매 청구해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 경우는 가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문.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책임 물을 수 있다. 아니요. 물건의 하자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미음이라서. 2번 경매 신청 목적물이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 소유에 속하지 않아서 경매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어.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요. 자, 3번 내려갑니다. 전항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담보 책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배당받아간 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책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 이상은 죄송합니다. 경매가 무효가 돼버린 이상은 담보 책임은 묻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챙겨야 돼요, 빨리? 돈 챙겨야죠. 돈 누가 가져갔어요? 얘가 가져갔죠? 돈 달라고, 돈 가지고 오라고. 그죠?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 목적된 부동산을 경매받았고 매각대금까지 납부했고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후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상실해버렸어요. 경매 자체가 무효다? 아니요. 이 경우는 576조가 적용되는 거죠. 저당권 실행담보 책임이요. 자,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갑이 갖고 있었던 건물이 있었고 근데 이 건물에는 가등기가 있었던 겁니다. 가등기가 설정돼 있었다.
자, 그런데 가등기가 들어와 있었던 건물을 을이 경락을 받았고, 경락받은 후에 가등기에 의해서 뭐가 됐다고? 본등기 돼버렸어. 본등기 청구해버린 거지.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청구해버리니까 이 순위에 맞춰서 얘가 소유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경락받은 을은 소유권 상실돼버렸겠죠? 소유권 상실. 그럼 여기서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죠. 576조 저당권 실행담보 책임 되는 거예요. 권리하자죠. 담보책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는 거죠. 권리하자니까요. 경매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5번 원칙적으로 매수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없는데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가혹해서. 가혹해서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넘깁니다. 35번 문제.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 X 토지를 경매로 매각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일단 갑은 뭐죠? 갑은 경매로 매각, 갑은 뭐예요? 경락인이에요. 낙찰자예요. 경락인이죠? 경락인. 채무자가 누구였어? 을. 원래 부동산 을 거였죠? 을이 경매 당한 거죠, 지금. 갑이 경락을 받은 거죠. 그렇죠? 틀린 것은 1번 갑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 맞습니까? 예. 2번 을이 권리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가혹한 거, 괘씸한 거. 괘씸하죠. 손배 청구 돼요? 되는 거, 손배 청구 되는 거지. 또 고지 안 했니? 예, 손배 청구. 자, 3번입니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마쳤는데 강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돼 버렸어요. 그럼 책임 묻지 못하는 거죠? 네. 3번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갑은 을의 자력이 없을 때, 그렇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니까 배당받아간 채권자한테 가서 2차적으로 책임 묻습니다. 배당금 돌려달라고. 자, 5번입니다. 만약 을이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도 담보물의 소유자죠. 자, 한 번 더. 물상보증인도 담보물의 뭐라고요? 소유자라고, 소유자. 을이 소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을, 을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저당권자가 담보를 잡고 있다가 경매 신청했고 을이 소유했던 그 부동산이 매각이 되었고 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락받은 부동산에서 권리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 경락받은 갑이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채무자한테 책임 묻는다 그랬죠. 자, 근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을이 채무자였어요. 채무자. 당연히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책임져라.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이, 경매를 당했던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상 보증인이었던 거지. 채무자 거였든 보증인 거였든 둘 다 소유자였던 거 맞잖아요. 소유자였던 거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내가 샀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경매긴 하지만 경매를 매매로 보았을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도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경락받은 사람이 매수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이 경락받은 자가 담보 책임 묻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채무자인 경우뿐 아니라 보증인이었던 경우라도 그 자가 부동산을 소유했던 자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채무자 지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에서 문제가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채무자에서 그 채무자는 원래 그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인 경우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지문 다시 보죠. 을이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 보증인이었어요. 근데 네가 물상 보증인이라도 소유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소유자였어요, 네가. 그럼 당신은 매도인의 지위가 있는 자입니다. 맞나요? 당신이 갖고 있었던 거를 내가 경락받았거든. 담보 책임으로 해제가 되면 그 대금을 반환해줄 의무를 을도 부담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채무자뿐만 아니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환매 문제로 넘어가죠.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환매입니다. 환매.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안 하면 대항 못 합니다. 그죠? 제3자에게 환매권의 효력을 주장하고 싶다.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환매 투기약을 할 때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3번 환매 기간을 7년으로 하셨네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환매 기간 최대치가 5년이거든요. 부동산 5년, 그리고 동산은 3년이지요. 5년 단축되죠. 자, 4번입니다. 환매 등기 후 경료된 나대지에다가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후에 환매권이 행사됐습니다. 이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환매라는 단어만 딱 봤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물어보면 그냥 안 됩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죠. 5번입니다. 매도인이 기간 내로 환매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이 된다. 환매 기간이 정해져 있죠. 부동산 몇 년 안짝으로요? 5년 안짝으로 해야 되는데 환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은 환매권은 소멸하는 거죠. 환매권이 소멸하니까 확정적으로 매수인한테 부동산은 귀속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환매 문제요. 뒤에 39번 문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 못합니까? 이런 거예요. 요렇게 매매를 하고, 자, 요렇게 매매. 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던 거예요. 환매 특약. 환매 특약. 그래서 일단 을이 샀어요. 일단 을이 자,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까지 격려받았고 땅을 샀습니다. 땅 샀어. 그죠? 그리고 갑한테 준 대금이 5억이었다. 5억. 5억 주고 땅 샀어요. 근데 을이 일단 샀는데 대출 끼고 사가지고, 자, 대출 끼고 사가지고 이자가 너무 부담이 큰 거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지. 이자가. 그래서 갑이 빨리 환매해갖고 빨리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환매권 행사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환매권을 행사할지 말지 일단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자, 근데 여기서 마침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땅 살게요. 매수자가 나타난 거지. 여기서 을이 병한테 매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아니, 환매가 됐는데도 매매가 됩니까? 되죠,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넘겨주면은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을한테 야, 빨리 자, 5억 줄게, 빨리 5억 줄게. 자, 5억 줬으니까 빨리 땅 넘겨. 땅 넘기라고 이전 등기 청구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땅을 사려고 하지? 왜 한 번에 5억을 주는 거지? 이상하죠? 알아봤어요. 땅값이 오를 거라는 거죠. 주변에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죠? 갑자기 팔기 싫어졌죠? 갑자기 이자가 달콤하게 느껴지죠? 팔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을이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행 거절. 핑계. 을의 핑계, 갑의 환매권. 야, 내가 깜빡했는데 갑하고 매매했을 당시에 환매 특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은 나는 부동산을 갑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5억 돌려줄 테니까 안 넘기겠다. 이렇게 이행 거절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병이 만약에 5억을 받고 그냥 갔다면은 이런 판례가 안 나왔겠죠? 병은 반드시 사야 돼, 이거를. 지금 오를 땅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그래서 재차 이전 등기 청구하면서 소송으로 한판 붙었던 거예요. 쟁점이 됐던 건 을이 과연 이 상황에서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만한 그 핑계가 정당하냐는 거죠. 환매 특약이 들어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 판사님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환매 특약이 돼 있는 부동산이라도 을하고 병하고 약정했다면은 을은 부동산을 병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신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소유권 갑한테로 넘어가겠죠? 행사하면요, 나중에라도. 근데 병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갑이 환매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가령 명의가 병한테 넘어가더라도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제3자한테도 환매권 행사 되죠? 그럼 갑 쪽에서 환매권 행사 해버리면은 어차피 땅을 갑이 도로 가져와요. 물론 등기돼 있다면요. 근데 병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갑이 환매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환매권이 있다는 핑계 대면서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땅 넘기시라는 거예요. 나중 문제는 또 나중에 봐야죠. 어찌 될지.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2번. 환매 기간 한번 정하면 이거 연장 안 되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로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자, 현재 이 지문에서 셋째 줄에 부동산 가압류 집행한 자. 얘를 뭘로 봐야 되겠어요? 제3자로 봐야 돼요. 부동산 가압류 집행 들어온 제3자에게 대항하고 싶으면 환매권 갖고 대항하고 싶으면은 환매 특약이 뭐 돼 있어야 돼? 등기돼 있어야죠. 근데 환매 특약 등기돼 있어? 등기 안 돼 있어? 등기 안 돼 있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죠. 주장할 수 없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환매기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은 자동 5년이겠죠. 부동산이니까. 자, 5번입니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그쵸?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자, 교환 문제도 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D페이지고요. 자, 41번 문제.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X 건물을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면서 을과라고 해야 되겠죠? 문장 이상하잖아요. 을과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교환 계약이네요. 교환 계약. 자, 갑이 을한테 넘기기로 하는 거는 지금 1억짜리죠? 1억짜리. 자, 갑은 을한테 1억짜리 건물을 넘길 거고요. 1억짜리. 왜요? 1억 아니에요? 그리고 을은 뭐를 넘길 거고? Y 부동산 넘길 거죠? 얼마짜리요? 2억짜리. 이렇게 지금 맞바꾸는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라는 거예요. 교환. 근데 여기서 갑이 넘기는 부동산이 1억짜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보충금 8천만 원 준다고. 8천만 원을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보충금에 대해서 약정을 한 거죠. 자, 만약에 갑이요. X 부동산은 을한테 넘겼는데 이거 보충금을 을한테 넘기지 않으면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거 당연히 채무 불이행입니다. 야, 건물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보충금도 다 넘겨야지, 양반아. 돈 안 주면 이거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을은 이를 원인으로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는 거죠. 보충금 안 주시면 해제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환 계약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담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 교환 계약도요, 유상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이어서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기죠. 담보 책임. 을이 갑한테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럼 담보 책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교환 계약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 계약이죠. 양 당사자가 둘 다 채무의 결련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시 이행의 항변 가능하죠. 갑 쪽에서 건물을 안 넘기시면은 을도 땅을 안 넘깁니다. 이행 거절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위험부담의 법리도 다 적용되죠. 건물이 지진 나가지고 부셔졌습니다. 그러면 양자가 책임을 면하고 줬던 거 돌려받고 빠이빠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매매나 교환이나 법적 성질은 그냥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매매는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하죠. 근데 교환은 반대급부로서 재산권 넘긴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 법적 성질은 완전 똑같아요. 자, 틀린 겁니다. 1번. 만약 경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Y 토지를 을과 갑의 X 건물 교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때 이는 무효가 아니라 타인 소유로 인한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을이 갑한테 토지를 넘기기로 했었죠. 근데 이 토지가 을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 타인 거라고, 타인 거. 소유자 따로 있다고 지금. 아니, 땅이 지 것도 아닌데 이거를 경락을 받아가지고 갑한테 교환으로 넘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타인 물건 교환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유효, 무효? 유효지, 유효. 왜 유효예요? 채권 행위라서. 타인 물건 매매 유효였죠?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타인 물건 매매, 타인 물건 교환, 타인 물건 임대차 다 유효, 채권 행위다. 자, 이번입니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충금은 어쨌든 금전이기 때문에 규정이 준용되고요. 자, 이때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아니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충금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이행하기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채무자 위험 부담. 맞나요? 위험 부담이 떠오르잖아요. 위험 부담이니까 둘 다 채무 면하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토지 넘기라고 청구. 못하지.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가. 잘 가. 안녕하셔야 돼. 안녕. 잘 가라고. 그죠? 뭘 돌려받아요? 돌려줘야죠, 갑은. 받은 게 있었다면. 그죠? 잘 가라고. 자,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행사됐습니다. 저당권 실행이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뭐가 떠오르세요? 저당권 실행. 담보 책임이죠. 그죠? 을은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선악을 불문하고요. 자, 5번입니다.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양 당사자가 서로 돌려주는 거 원상회복, 예, 당연히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교환이었고요. 이제 임대차로 갑니다. 자, 자료에서 지문들 먼저 보고 어떤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180번 지문부터 먼저 볼게요. 180번. 자, 비용 상환 청구권 나오네요. 임의 규정이다. 그쵸?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다. 자, 그리고 181번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 쪽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해서 6개월이 제척기간이죠. 182번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임대인 청구에 따라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죠. 유익비는. 그리고 상환기간 허여가 되면은 뭐가 떠올라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183번입니다. 민법 203조에서 말하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거는 계약 관계가 없는 사안에서 이거는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비용을 청구할 때 203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626조 가지고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거다는 거죠. 184번 증축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겠다는 약정입니다. 임차인이 증축시키지만 이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한테 넘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청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증축 부분이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려면은 임차인의 소유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팔아먹는 거지. 근데 누구 거니까? 임대인 거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 포기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무효라 할 수 없다. 자, 185번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지상물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았는지, 허가 받았는지, 등기했는지, 효용이 있는지, 저당권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여부들을 따지지 않죠. 안 따지고 다 행사 가능합니다. 186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임차인의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지 게 아니니까.
187번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갱신을 해줄 거라고 안 해줄 거라고 안 해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갱신 청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바로 매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 임차인이 아니죠.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 갑한테 토지를 빌렸고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었거든요. 건물 지었고 이 건물이 을 거죠. 을 거. 임대차가 끝났는데 아직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1차적으로는 계약에 뭐부터 청구? 갱신 청구부터. 이것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갱신 청구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안 해줘.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 청구를 거절당하고 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지요. 여기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거절 못하지요? 형성권이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갱신 청구 1차, 매수 청구 2차 이렇게 청구하셔야 돼요. 1차, 2차로 나눠서. 근데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임대인 쪽에서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나가 해지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는 건 애초에 갱신해줄 의사가 없다는 게 포함된 거죠. 나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갱신 청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생략한다는 거죠. 생략. 바로 매수 청구. 맞나요? 바로 매수 청구. 생략해버리죠. 188번. 임차 목적물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근데 화재가 원인 불명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여기서 원래 책임을 져야 되겠죠. 목적물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불나서 전소됐으니까 반환 못하죠. 자, 그래서 반환 의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스스로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뭔가 입증 책임 문제에서 기다를 입증해야 되냐, 아니다를 입증해야 되냐,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냐,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항상 뭐를 입증해야 되죠? 거대한 맥락에서 무언가를 했다.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 이거 하고 나 안 했는데요? 안 했다. 그런 일 없었는데요? 없었다. 이 중에서 뭐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왼쪽을 입증, 오른쪽을 입증. 특별하게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면 항상 요런 걸 입증, 요거. 기다를 입증해야 돼요. 요거를 입증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예. 네? 무언가에 해당한다. 어떤 사실이 있었다를 입증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안 했다는 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예. 맞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문에서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아니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주장 다툼이 있을 때 임차인 쪽에서 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는 걸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집 375페이지예요. 375페이지. 자, 43번입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입니다. 틀린 거.
자, 토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을 때 각 당사자는 해지 통고. 자, 기간이 없으니까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대인 쪽에서 해지 통고를 했다면은 6개월 후에 끝나죠. 그렇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어떻게 되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죠. 임대인 6개월, 임차인은 1개월이죠. 3개월은 특별법에서. 특별법에서 3개월이고 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1개월입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을 때 쌍방이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해지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6개월 후에 끝난다. 자, 3번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 기간 내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법정갱신. 같은 말로 묵시갱신이라고 하죠. 자, 4번입니다. 묵시갱신된 경우는 그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때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다 없어집니다. 연장되지 않고요. 자, 5번 임대차 최장기는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제외하고는 20년 넘기지 못한다. 임대차에서의 최장기 몇 년이에요? 없어요. 임대차 최장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냥 없어. 없음. 우리 시험에서 최장기가 있나요? 최장기 제한. 우리 시험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디 있어요? 전세권에. 전세권에 몇 년? 10년. 좋습니다. 우리 시험에 최장기 제한 요거 딱 한 개 있죠. 전세권 최장 10년 제한. 나머지는 최장 없어요. 민법상 임대차, 특별법상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다른 데 없습니다. 최장기. 전세밖에 없어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임차인의 권리 들어갑니다. 자, D페이지고요. 46번 문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맞는 것은? 자, 1번입니다. 임차물의 보존비와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전에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비는 필요비 말하는 거예요. 필요비. 현상 유지 비용. 현상 유지 비용은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지금 틀린 거죠. 2번 비용 상환 청구권. 강행 규정으로 아니요. 임의 규정입니다. 틀렸고. 자, 3번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4번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양자 모두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다. 상환기간 허여가 되는 건 유익비밖에 안 되는 거죠. 필요비는 안 되거든요.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계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이 아니라 구성부분이 되어야 한다. 구성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설치된 것이 뭐라는 거죠? 부합이죠? 부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설치했을 때 부합이 되면 이거는 임대인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임대인 거니까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청구해야 돼요? 임차인은 유익비 청구를 하셔야 돼요. 임차인. 내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비용으로 청구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설치했는데 그것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속물입니다.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았다. 그 나름의 독립성 갖추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누구 거니까? 임차인 거니까. 임차인의 것이므로
부속물일 때는 임차인이 뭐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을 때 합쳐지면은 유익비 청구, 안 합쳐지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비용을 말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유익비 청구가 인정되려면은 구성 부분이 되어야 한다. 부합물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 47번 문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조금 쉬었다가 47번부터 이어서 풀겠습니다.